네, 이제 총선이 8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민주당 이해창 상임고문과 이재명 대표가 오늘 낮에 만났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전직 대표를 비롯해 일부 인사들이 당을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활을 하셔서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올 4월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처한 상황이 너무 엄혹하고 중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화, 경제, 민생,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가 많이 여쭈었는데 역시 당을 통합을 유지하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해찬 전 대표, 상임고문과 이재명 대표가 오늘 낮에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자, 나눴던 얘기는 아까 조금 전에 화면으로 만나보셨지만 안에서 있었던 내용은 사진과 함께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쨌든 미력 하나마 선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공정하고 엄정한 공천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들었다. 사실 오늘 일정은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가 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일정이 잡혔던 것인지 아니면 기자들한테 일부러 늦게 알렸던 것인지는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의미를 오늘 지켜보려고 합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이 두 사람이 만난 이유, 이해찬 전 대표 상임고문이 지난 총선에서 총선을 진두지휘해서 180석을 가져갔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에 오르는데 이해찬 전 대표의 후견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사실상 이해찬 전 대표의 전국 조직을 물려받아서 대선을 치를 수 있었다라는 후문까지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여전히 민주당의 큰 손이고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후견인이라는 사실도 주지의 사실이고요. 두 분이 만나서 세세한 총선 전략 같은 건 논의하지 않았겠지만 대강 총선의 큰 그림 같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이해찬 전 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략통으로 여러 차례의 총선 대선 이걸 기획하고 진두지휘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시점에 얻을 수 있는 조언 같은 거를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당 일각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과거의 당대표 시절에 20년 집권론도 얘기하셨고 또 얼마 전에는 이번에도 과반은 기본이고 180석 얻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이게 민주당이 오만하게 비춰지면 선거 결과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당도 조금 어수선한 면이 있고 또 분열 징후도 있고 한데 그에 대해서 이해찬 전 대표가 힘을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한테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박원석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찬 상임고문은 과거에 이런 발언들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기서 50개만 먹어도 60개만 먹어도 144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하면은 일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20년 집권론을 얘기했었고요. 대통령 10분은 더 당선시켜야 된다고도 얘기했었고 단독 과반이냐 180석 먹느냐가 관건이다. 승리해서 크게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야권에서조차도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200석, 220석 한다는 말도 막 나오더라고요. 진짜 자뻑도 이런 자뻑이 없죠. 과반수는커녕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총선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저번에 180석 하더니 이번엔 200석을 하겠다는 거야? 민주당 니네들이 잘한 게 뭐 있는데 이건 오만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숫자로 뭘 얘기하는 거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이정근 평론가. 이게 사실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는 얘기가 속설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굉장히 보통 보면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읍소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게 보통인데 네네. 이해찬 상임고문은 굉장히 강하게 오늘도 총선에서 크게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뜻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만큼 낙관론이 민주당에 퍼져 있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해찬 대표는 사실 응원의 메시지라고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당이 하나가 되었을 때 180석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당이 분열되고 있을 때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반을 넘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의 이 과반을 넘긴다라는 메시지는 바로 지금 당의 적통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는 메시지라고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호남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이 당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어쨌든 경선에서 자신은 호남의 적자다라는 그런 프레이밍으로 사실 승부를 걸었는데 일부 당 지지자들이 지금 계속 이탈하고 있고 또 당원들도 이탈하고 있는 와중에 이해찬이라는 당의 상징적인 어떤 캐릭터가 걱정하지 마라. 당은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당의 과반을 넘는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당의 적통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역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언더독이냐 밴드웨건이냐 이걸 떠나서 당의 적통을 확인해주면서 과반을 넘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당이 앞으로 당원들이 더 나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어떤 지지, 응원 이런 메시지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겼었죠. 코로나 위기도 있었었고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이 잘못됐다는 그런 논란이 빚어지면서 크게 이겼었는데 이 이해찬 전 대표 상임고문에 떠오르는 이유는 지난번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180석의 승리를 가져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에 총선에 지역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11번 한 중간 정도를 받아서 그때 152석의 승리를 가져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재명 대표 지금 개항을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만 자 이해찬 전 대표의 일을 만나서 혹시 제가 불출마하는 것이 당의 승리에 도움이 될까요? 혹시 이 질문을 했을까가 여부가 궁금한데 아직까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할 걸로 보입니까? 안 할 걸로? 출마할 걸로 보입니까? 네, 그 당대표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뭐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선거에서 전략을 할 때 마지막 퍼즐에서 본인이 그리고 당에서 가장 좋은 전략을 위해서 뭐 개항을 출마도 할 수 있고 다른 옵션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찬 대표를 만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전 당대표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상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그것을 직접 만드는 것도 있고 또한 이제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에서도 좀 민주당과 뭐 좀 국민의 자유한국당은 배제되었지만 그때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의 히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또 보완해야 되거나 혹은 이것들이 살아있는 지금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당대표로서 만난 것이지 뭐 본인의 뭐 출마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공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논하지 않은 것 같고 저것이 당연한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김기현 당대표를 만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지 전 당대표와 만나서 그동안의 당의 역사라든지 철학 그리고 부족한 것이 어떤 건지 조언을 받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히 조언만 받기 위해서 총선에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만났는지 또 다른 더 깊은 내용이 있는지는 좀 더 저희가 취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